네, 현재 시간 2시 4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뒤숭숭한 종목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이번 시간 이정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 달 옵션 만기까지 계속 이렇게 시장에서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시장을 뒤흔들 것이다라는 무서운 말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종목별로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스냐 노냐. 오늘 전력 안에서 크게 하락하고 있는 LS 일렉트릭 보겠습니다. 어제만 해도 이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전력주들이 엔비디아 호실적 보면서 그래 우리 싸잖아. 우리 그리고 여전히 데이터 센터 전력난 있잖아 하면서 다 같이 움직였는데 LS 일렉트릭 현재는 두 자릿수의 급락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현 구간에서 yes or no 평가 들어보도록 하죠. 이정민 이사님은 일단 이렇게 체크해 주셨네요. 이슈와 성장성은 yes. 그런데 주가와 수급이 문제다. 노 의견입니다. 일단 성장성만 놓고 보자면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특히 이번에 그 엔비디아한테 GPU 칩도 받았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전력 투자 특히나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국내 기업에서 LS 일렉트릭 수혜할 것이다. 여러 가지 썰들이 많은데 성장성은 무궁무진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크게 사실 구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단순히 이제 흔들리는 건 주가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코스피 200에 속하죠. 동사 주식 같은 경우는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 지수의 영향을 벗어나기는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이런 식으로 세론성 물량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52주 신고가 영역이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또 13%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25%대 하락률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좀 그래도 좀 주가 지수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 좀 제가 찾아봤더니 일단 동사가 어제 이제 코퍼레이트 A가 열렸습니다. 콥데이가 열렸는데 2분기 관세가요. 영업이익에서요. 한 150억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엔 이제 그 상호 관세율이 10%대일 때 이제 150억 정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다음에 3분기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15%대였죠. 네. 이 당시에는 250억 정도 이제 영업이익단에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학 변압기에 대한 철강 관세가 추가적으로 이제 3분기 때부터 적용이 되었다라고 동사에서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3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하지만 그 전까지 수주했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관세율이 확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납기 준수를 위해서 관세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전부 다 부담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규 수주하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철저히 고객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 계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이 26년 1분기 그러니까 상반기 때까지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현재 동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영업이익단에서는 관세가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이제 낮아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년 영업이익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관세 영향을 받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평가하기로는 동사에 대해서는 20%대를 이제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익 성장률은 5에서 10%대가 되지 않을까로 현재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시피 방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관세 영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다 이야기가 돌았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회자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수 자체가 불안한 상황에서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부정적인 뉴스에 조금 더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만 아니었다면 그걸 다 수익으로 그쵸. 끌어당길 수만 있다면 지금 이 평가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으실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외였던 게 주가 측면에서 노를 주신 거였어요. 사실 LS 일렉트릭 최근에 시장이 막 급락하고 급등하고 변동성이 큰 와중에도 추세선이 잘 이탈되지 않고 버텼던 대표적인 종목이거든요. 물론 올해는 장대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 오히려 가격대가 높아서 주가 노를 주신 거예요? 아닙니다. 일단은 21선 자체를 깼다는 부분. 그동안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추세를 지키면서 올라왔었는데요. 네. 지금 일단 42만 원을 만약에 동사의 주식이 지킨다라고 한다라면은 이제 그 상단에서 박스권을 그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될 텐데요. 지난번에 그 이제 볼게요. 날짜를 좀 보면은 11월 5일 날 이제 기록했던 42만 원대를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올 여지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 이기는 종목이 없다는 부분, 특히 대형주 안에서는요. 그리고 최근에 이번 주에
일주일 내내 계속 펼쳐지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결국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도 빠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꼭 LS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종목들 중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는 분명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초과합 변압기 같은 경우에도 4분기 매출은 한 900억 원 정도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 같은 경우에는 풀캐파로 현재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이번 달 바로 11월 달부터 부산 공장이 이제 준공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초과합 변압기 매출은 그때부터는 2배 정도 증가한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그 가격적인 조정만 이루어지고 하방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라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구조적 성장에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다. 오로지 흔들리는 거는 주가밖에 없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또 20일 이평선이 하회된 게 부담스럽다. 그래서 노 의견 받았습니다. 2개의 예스와 2개의 노. 그래서 어떤 전략이 맞을까요? 이 종목 LS 일렉트릭에 대한 총평 들어보도록 하죠. 관망 의견입니다. 그럼 현재 보유자들은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까? 관망해도 매도는 하는 게 좋습니까? 저는 그래도 보유자분들께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그래도 수익이 꽤 많이 나신 분들이겠죠. 네, 수익도 실현해서 은행 계좌로 옮겨놔야지 내 돈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력망과 관련된 인프라 관련주들을 투자를 못 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관망했다가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기 평선 부근까지 한 번 더 투매가 나온다라면 너무나도 좋은 이제 매수 가격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종목 안에 담아두시고 분할로 매수하는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일부 수익 실현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오늘 살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접근해보자. 오늘은 아니다. 관망 의견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로키드 헬스케어입니다. 이 하락장에서도 상승하고 있고요. 이름 따라 가는 건지 오늘도 8%대의 강세 나타내고 있네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가열 활성주사 플랫폼을 런칭하게 됐다라는 뉴스인데 이 뉴스로 인해 로키드 헬스케어의 몸값, 가치는 더 높아질까요? 투자 의견 예스 or 노 보시죠. 올예스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번 이슈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평가하신 거죠? 네, 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동사 대표님께서 굉장히 SNS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칭하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굉장히 당연히 이제 오너니까요. 본인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신감 있게 이제 표출하시는 건 굉장히 좀 좋게 생각을 하고 특히나 투자자분들이랑도 소통을 꽤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었던 것들을 좀 말씀드린다면 자가열 활성 주사 플랫폼이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환자의 혈액을 이제 체열을 해가지고요. 성분을 분리해서 이제 그 환자에게 필요한 부분만 활성화를 한 후 치료 부위에 주사를 해서 조직을 재형성을 유도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느 쪽에서 좀 많이 도움이 될지를 보면은 당뇨성 궤양 또는 회전근개 부분 파열, 그다음에 만성 통증 등 치료에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동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가혈로 이제 진행이 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면역 거부 위험이 적어서 반복 시술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환자가 가지고 있는 거부감도 아무래도 자가혈이기 때문에 좀 덜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다른 치료제들보다는 저렴할 수밖에 없다라고 현재 동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의료 AI주들이 최근에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원래 실적 시즌에 실적 보고 나서 기대감에 못 미치는 실적으로 인해 급락했던 의료 AI주였는데 올 시즌은 달랐거든요. 무언가 재료가 계속 나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적적인 면에서도 개선이 돼서 그런 건지 이 로키드 헬스케어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보통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기 전에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그 재무제표 마사지 한다라고 항상 논란이 좀 많았었죠. 근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점이요. 네. 이제 상장하고 나서 오히려 실적 개선이 굉장히 되고 있는 부분, 특히나 적자였다가 흑자로 전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상장 첫날이 고가권을 그리고
놓고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동사 같은 경우 올해 상장한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이유도 바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3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도 69억 5천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7,200만 원을 기록을 했고요. 물론 이 정도 영업이익인데 시총이 지금 이제 1조를 바라보고 있죠. 그만큼 시장에서는 항상 오늘보다는 내일을 꿈꾸는 종목들에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준다는 부분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상장 후에 2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을 했다는 부분 가장 큰 강점으로 증권가에서는 현재 언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부분만 얘기했다라면 또 단점도 하나 얘기를 해야겠죠. 네, CB가 300억 정도 발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뜨겁게 오를 때 항상 이런 물량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동사가 밝히기로는 단순 바이오 기업이 아닌 상업화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돈을 벌고 있는 회사다라고 강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지속적으로 확장성 있게 시장을 열어 나가겠다라고 현재 밝히고 있습니다. 단순히 로드맵만 좋은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도 돈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에게 믿음을 주고 있다. 예스가 많았습니다. 전체적인 투자 의견은 어떨지 총평 들어보도록 하죠. 로켓헬스케어 매수 가능하다. 이 급락장에서도 이름 따라 간다고 하는데 그럼 개인적으로 네네. 지금 현재 신규 매수도 가능한지 목표 주가는 어디까지 보십니까? 네, 사실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건 이런 성장 기업에게 의미가 없죠. 조금 어렵죠. 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개인들마다 각자 원하는 수익률 그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7%, 10%, 15%, 20%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어느 정도는 좀 정해놓고 투자하시는 걸 저는 항상 추천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나 로켓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렇게 그 시장이 불안할수록 이제 신규 상장주에 또 수급이 어느 정도 쏠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좀 수혜를 보고 있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6만 원 이하에서 좀 5만 5천 원 선까지는 좀 분할로 매수하기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좀 강조하다시피 양봉에 사기보다는 음봉에 매수해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6만 원 이하부터 분할 매수 가능하다. 현재 목표가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수익률 각자의 계산법대로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 종목도 보시죠. 어제 저희가 컨닝 시간에 다뤄드렸던 종목입니다. 눈여겨봐야 될 종목으로 바로 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를 언급했는데요. 이 미래 하이엔드 박 때문에 이 기술력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테크데이 2025에서 하이엔드 전지박을 공개했는데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어떤 평가 받을까요? 의견 보시죠. 예스냐 노냐? 이번에도 올예스가 나왔습니다. 어제 나온 이슈긴 하지만 그 하이엔드 박 이야기 있잖아요. 전지박, 회로박. 그쵸. 요 며칠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테크데이를 통해서 시장이랑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다 보니 그전보다는 시장에서도 이제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만약에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만 회사에서 언급을 했다라면은 주가가 이렇게 오를 수가 없었을 텐데 맞아요. 네, AI와 또 엮이면서 이런 식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저가권이라고 이제 인식하는 부분들이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AI 회로박, 그다음에 하이엔드 동박, 그다음에 차세대 전지 소재 이 세 가지 부분에서 가장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AI 회로박 같은 경우에는요, 초저선실 특화된 제품 라인업을 5개를 이제 테크데이 때 좀 공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고강도 고연신의 극박 특성을 구현한 하이엔드 동박 이 부분을 ESS용 전지박 쪽에서 얇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가장 큰 이제 강점인 건데 타사와 구분되는 동사가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한 가지 좀 눈여겨볼 부분은 LFP 양극재 파일럿 공장 그 운전과 관련되어 가지고는요 안정화에 접어들었다라고 현재 동사가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FP 양극재와 관련되어 가지고도 동사에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좋게 잡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는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단순히 전지용 동박 기업이 아닌 앞으로는 고기능 동박, 그다음에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 사업 전략 자체가 현재 변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시장이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는 없었는데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가 아니라 AI로 사업이 그쵸. 확장이 되고 그리고 그동안 동박만 봤는데 하이엔드 동박, 전지박, 회로박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주가 수급에서도 예스를 주셨어요. 요즘 좀 많은 분들이 담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상대적인 매력도가 지금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덜 올랐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요. 워낙 이제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동사 주식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따진다라면은 불과 한 달 전에 25,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41,150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덜 올랐다고 시장에서는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2차 전지뿐만 아니라 AI가 이제 어떻게 보면 씌워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높은 밸류를 주고서라도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도 방금 앵커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매출은 그래도 준수하게 나왔습니다. 1,437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영업 손실은 여전히 343억 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앞으로 AI 쪽에서 이제 매출이 적극적으로 일어난다라면은 뭐 내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네, 하이엔드 제품들은 전부 다 이제 그 솔드아웃된 걸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매출이 증가하게 된다라면은 영업이익단에서도 이제 흑자 전환을 꿈꾸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안고 투자세가 좀 몰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들 대부분 다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는 항상 발목을 잡기 마련입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도 23.7%로 재무 상태 또한 양호하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끌고 가기에 부담이 전혀 없다라고 현재 우리가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단기 차트는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바닥권에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매력적인 위치다라는 가격도 언급했습니다. 총평 보시죠. 올예스를 받았으니까 매수겠죠? 어떤 의견? 분할 매수 의견이에요. 네, 맞습니다. 뭐 아무리 뭐 상대적으로 싸다고 해도요. 네. 절대적으로는 또 오른 거 무시할 수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매수점 가격은 37,000원부터 32,000원 사이에서 분할로 좀 매수해 나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네, 이번 달 같은 경우에 특이하게 네, 금요일 날 항상 이렇게 식으로 지수 자체가 빠지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렇게 시청자님께 언급드릴 때마다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좀 없었는데요. 항상 기억하시기에 월요일 날 그렇다면은 반대 매매 회피성 물량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용감하게 매수하기보다는요. 보수적으로 매수했을 때 오히려 내 예수금이 안정적으로 커나간다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까지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렸습니다. 예스냐 노냐 잘 판단하시고요. 이정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